여보, 1985년 봄 서울의 매일 밤 뭘 작은 그렇게 열심히 아파트. 써? 32살의 김영희 씨는 벌써 한 달째 반 오늘도 셈이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보,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지 벌써 10년. 매일 밤 이 일기장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큰아이의 받아쓰기 오늘 100점, 하루도 정말 좋았어. 둘째의 감기 기운, 내일은 셋째의 더 첫걸음.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하루 아이들의 작은 순간들이 그녀의 일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꿈은 뭐야? 나, 아이들이 잘 크는 게 내 꿈이 아닐까? 영희는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그림을 그리던 영희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우던 그 여자를. 그런데 영희만의 꿈은?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엄마라는 이름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꿈이 뭐야? 나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꿈은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의 꿈만 남았구나. 그런데 이상해. 왜 자꾸 허전한 거지? 분명 행복한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꿈이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결혼식장을 나설 때부터였을까요? 25의 영희는 꿈 많은 여자였습니다. 미대 진학을 꿈꾸며 밤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결혼.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행복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이들 아침밥, 큰아이 학교 보내기, 둘째 유치원 등원, 셋째 재우기, 빨래, 청소, 장보기, 그리고 밤이 되면 일기 쓰기. 일기장은 그 일상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분명 행복이었습니다.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일기장은 점점 두터워졌습니다.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매년 한 권씩 아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일기장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영희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영희의 그림, 영희의 음악, 영희의 꿈. 그것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일기장 속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영희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누구지? 하지만 그녀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만족스러워 보였으니까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래, 나도 행복해. 영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법입니다. 영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채로 시간은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어느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났고 영희의 일기장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1985년 한 권으로 시작한 일기장은 어느새 15권이 되었습니다. 5475일, 매일 밤 쓴 기록들,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영희는 45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영희는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고 일기는 더 짧아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영희는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깊이 파인 이마의 주름, 까맣게 그늘진 눈밑, 한때 그림을 그리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나는 어디 갔지? 영희는 자신이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일기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줄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 페이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큰아이는 학원에, 둘째는 과외에, 막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 나는 뭐 했지? 기억이 안 난다. 영희는 자신의 하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했던가, 청소를 했던가, 무엇을 먹었던가, 모든 게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해 여름 영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쉴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의 대학 등록금, 둘째의 입시, 막내의 학원비, 쉰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그녀는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영희, 요즘 너 너무 야위었어. 밥은 먹고 있어? 여보, 들었어? 나 말하는 거 들려? 아, 응, 미안해. 뭐라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침묵의 벽. 그날 밤 영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오늘 거울을 봤다. 누가 저 사람이지? 이마의 주름, 팬더처럼 까만 눈밑.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언제부터 내가 엄마에서 나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아, 애초에 내가 나였던 적이 있기는 했나?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영희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아이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항상 학원과 도서관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반항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아이들에게 묻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묻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15년간 쓴 모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일렬로 펼쳐놓았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권의 일기장, 큰아이 이야기, 둘째 이야기, 막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그런데 내 이야기는? 나는 15권의 일기장 어디에도 영희는 없었습니다. 영희의 꿈, 영희의 아픔, 영희의 기쁨, 영희의 슬픔,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니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2000년 가을 영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15년 동안 써온 모든 일기장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막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들 사이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엄마, 왜 대답 안 해? 엄마, 왜 그래?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막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는지.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새 아이, 그리고 영희. 하지만 영희는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엄마, 괜찮으세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영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우세요? 나는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병원? 응. 요즘 너 너무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봐도 괜찮지 않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화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것 같던 그곳에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 인생에서 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 15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그런데 나는 누구였을까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정말로. 남편도 사랑하고, 가족도 소중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죠? 왜 이렇게 슬픈 거죠? 그날 영희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그리고 정체성 위기. 하지만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외면한 결과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영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셨나요? 아이들을 낳기 전에.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요? 이 나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오랜만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림 도구 코너 앞에 섰습니다. 스케치북, 연필, 물감, 한때 그녀의 삶이었던 것들.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는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연필을 쥐고 종이에 선을 긋는 것뿐인데 영희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오늘 20년 만에 그림을 그렸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영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림을 그려? 막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래도 밥은 해줘야지. 응. 영희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밤에 모두가 잠든 후에 조금씩 천천히 영희는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누가 되고 싶었어? 영희는 그림 그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 자신으로서 누가 되고 싶었냐고.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 아직도 되고 싶어? 응, 아직도. 그럼 왜 안 해? 이미 늦었잖아. 누가 그래? 늦었다고? 영희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15살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시작할 때라고. 45이 늦은 나이라고?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희의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기 전 딱 1시간. 그 1시간이 영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20년 만에 잡는 붓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손은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희, 너 요즘 달라 보여. 달라? 응. 뭐랄까?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영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영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미술반에 등록하기로.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영희는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젊어 보였습니다. 자신만 나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라고 합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그림 좋아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조금. 잘 오셨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일주일에 2번씩 미술반에 다녔습니다. 집안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불평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미안해. 다음엔 더 만들게.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영희는 작은 전시회 공고를 받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여는 소규모 전시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내 그림을 남들에게 보인다고?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그림 3점을 제출했습니다. 전시 개막일 영희는 혼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는 순간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그림이구나. 내 이름이 적혀 있구나. 나는 정말 존재하는구나. 어머,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제가요. 정말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화가 김영희로서. 그날 저녁 영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전시회에 갔다 왔어. 전시회? 응. 내 그림이 전시됐어. 새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진짜요? 엄마 그림이요? 응.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그날 주말 가족 모두가 함께 전시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과 새아이, 그리고 영희. 이게 엄마가 그린 거예요? 큰아이가 그림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응. 와,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 그날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당연했습니다. 영희 자신도 자신을 몰랐으니까요. 그 후로도 영희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작은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개인전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전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선생님 그림 정말 좋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7. 그림을 다시 시작한 지 2년. 개인전이라니.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개인전을 한대. 좋네. 근데 돈은 얼마나 들어? 준비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할까?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2002년 6월 10일. 개인전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돈이 문제다. 나는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도 될까? 내 꿈과 가족의 생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아르바이트비 쓰세요. 네. 개인전 하는 거요.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내 돈인데. 엄마 꿈이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그날 세 아이가 모두 자신의 용돈을 내놓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3개월 후 영희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늦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제목이 특이하네요. 갤러리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45에 시작했거든요. 그림을 45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멋지네요. 오프닝 날 가족 모두가 왔습니다. 남편과 새 아이, 그리고 몇몇 친구들.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누가 그리셨어요? 저요. 제가 그렸어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 인생 처음부터였어요. 다만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전시회가 끝난 후 빈 갤러리에 혼자 남은 영희.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나 해냈어. 정말 해냈어. 15년이 걸렸지만 나를 다시 찾았어.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2년 영희는 72살이 되었습니다. 45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은 어느새 27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는 되지 못했지만 행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큰아이는 의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재즈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둘째는 교사가 되었지만 퇴근 후에는 시를 썼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길을 찾자 아이들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희에게는 손녀가 생겼습니다. 막내의 딸 10살 민서. 영희는 손녀와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그림 전시회 갔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가 참 열심히 사진 찍더라. 할머니는 언제부터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었어. 아주 오랫동안. 왜요? 영희는 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꿈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37년 동안 써온 일기장들. 198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권. 이건 할머니가 처음 썼던 일기야. 내 엄마가 아직 아기였을 때. 와, 옛날 거예요. 응. 할머니가 32 때 쓴 거야. 너도 커서 읽어보면 좋겠다.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그때? 손녀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행복했냐고? 그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지. 뭐가요? 나 자신이. 할머니는 한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 영희는 손녀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37년의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넌 앞으로 커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누군가의 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어쩌면 엄마도 될지 모르지. 응. 하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너 자신이 되는 거야. 민서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손녀는 아직 10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언젠가 그 말이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의사로 살면서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두 개를 모두 사랑해도 괜찮다는 걸. 엄마는 저희에게 최고의 교훈을 주셨어요.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걸 배우는데 20년이 걸렸지만 배워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엄마는 누가 되고 싶었어? 그 질문이 엄마를 바꿨어요. 아니, 엄마를 되찾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영희는 37번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손녀 민서가 나한테 물었다. 할머니는 행복해? 나는 답했다.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아주 행복해. 그리고 덧붙였다. 너도 항상 너 자신이 되렴. 그게 할머니가 배운 가장 큰 진실이란다. 영희는 펜을 놓았습니다.
37년의 기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장 앞에서 영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985년부터 2022년까지 37년의 시간. 처음 15년은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22년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작과 끝.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완성이야.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영희의 7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하지만 하나만 말해줄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어. 영희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았고 가족과 화해했고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37년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을 잃고 다시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영희는 15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의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닙니다. 엄마, 아내, 며느리.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엄마라면, 누군가의 아내라면,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역할 이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영희는 45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희에서 딸들에게로, 딸들에서 손녀에게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자신을 찾는 용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